파이썬 시마2 이번 차시에서는 연관 규칙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시면 연관 규칙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요. 이러한 연관 규칙이 얼마나 사용 가능한 것인지 유용성 평가를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지지도라든지 신뢰도, 향상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존재하는 연관 규칙을 파악을 해보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데이터는 외국인 관광객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에 존재하는 연관 규칙을 한번 파악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장바구니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에 존재하는 연관 규칙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핵심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관 규칙이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시에 발생하는 또 다른 규칙, 이것을 연관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관 규칙은 2개 이상의 사건 발생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거나 많은 데이터로부터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 파악에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관 규칙 분석 작업이란 연관성이 있는 모든 항목들에 관하여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카운트하여 분석을 하고요. 구매라든지 검색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패턴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 규칙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지지도, 서포트, 신뢰도, 컨피던스, 향상도, 리프트를 이용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도, 서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지도라 함은 전체 트랜잭션 수에서 특정 아이템 셋이 발생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지도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됩니다. 지지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2가지 개념이 필요한데요. 먼저 트랜잭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이란 한 번에 발생한 데이터 처리 기록 또는 한 건의 거래 또는 한 건의 장바구니 정보를 원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장을 보고서 영수증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구매 물품들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한 장의 영수증은 원 트랜잭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매 물품들은 동시에 발생한 아이템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아이템 셋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이템 셋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된 항목 또는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항목의 집합을 아이템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기호로 표시를 하고요. 집합 AB란 항목 AB가 동시에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셋 ABC라 함은 항목 ABC가 동시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 물품에 적용을 한다면 AB 또는 ABC 그 아이템 셋에 있는 구매 물품들이 동시에 구매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지도를 설명을 하면요. 전체 트랜잭션 수를 T라고 할 때 여기서 아이템 X의 발생 횟수가 NX이고 그러면 아이템 X의 지지도 서포트 X는
t분의 n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트랜잭션 수 t에서 아이템 x와 y가 동시에 발생하는 횟수가 nxy이면 이럴 때 아이템 x와 y의 지지도 서포트 xy는 t분의 nx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뢰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confidence라고도 하고요. 한 아이템의 발생에 대하여 얼마나 믿을만하게 다른 아이템이 발생하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값으로. 신뢰도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X의 발생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아이템 Y의 발생 신뢰도, 이거를 confidence XY라고 하고요. confidence XY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support X분의 support XY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신뢰도가 1이 되면 그것은 아이템 X가 발생하면 아이템 Y도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0이면 아이템 X가 발생할 때 아이템 Y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향상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프트라고도 하고요. 아이템 X와 Y의 연관성 또는 독립성 정도를 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이템 Y의 발생 횟수에 대해서 아이템 X의 발생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아이템 Y의 발생 신뢰도를 그 리프트 XY, XY 향상도라고 합니다. 그럼 리프트 XY는 서포트 Y분의 confidence XY로 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리프트 값을 계산을 해서 이 값에 의해서 연관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X와 Y는 양의 연관성이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리프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X와 Y는 높은 양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X를 구매할 경우에 리프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Y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가 1이라는 것은 X와 Y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걸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리프트가 1보다 작은 값일 경우에는 X와 Y는 음의 연관성이 있고요. 리프트의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X와 Y는 높은 음의 연관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구매했을 때 Y를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 관광객 구매 물품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연관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래에 보시는 거가 바로 외국인 관광객 구매 물품 데이터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대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트랜잭션에 의해서 구매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이고요. 또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이고요. 이게 또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동시에 구매한 물품들이 이와 같이 뭐 스킨케어, 퍼퓸, 라면, 김치, 마스크팩, 퍼퓸, 뭐 라면, 김치, 시위드, 이런 식으로 동시에 구매한 물품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연관규칙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연관규칙 또는 패턴 파악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선 이를 위해서 관련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판다스는 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정보 저장을 위해서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ML extend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관 규칙과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을 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인풋 데이터라는 건 바로 앞에서 소개한 외국인 관광객 구매 물품 데이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인풋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개의 코드를 통해서 이 인풋 데이터에 있는 각 트랜잭션별로 변환 작업을 통해서 구매된 물품 정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트랜잭션별로 어떤 물품은 구매했고 어떤 물품은 구매 안 했는지 여부를 트랜잭션별로 나타내서 그것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a-pre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항목별로 지지도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품별 지지도를 구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min support 0.01이라고 설정을 해서요. 지지도가 0.01보다 높은 그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아이템 set support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구해지게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물품별 지지도를 구한 다음에 지지도 내림차순으로 출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sorted support를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지지도 내림차순으로 지지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템 서포트를 가지고서 association rule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여 리프트 기준으로 연관 규칙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프트 향상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이 찾아진 연관 규칙을 정렬을 하고요. 이것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최종적으로 파일에다가도 저장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지금 항목별 지지도 내림차순이라고 했는데요. 항목별로 지지도가 구해졌고 지지도의 내림차순으로, 다시 말하면 지지도가 가장 높은 항목부터 출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김치가 가장, 그 다음에 라면이 가장 지지도가 높은, 그 다음에 이제 라면 김치가 가장 지지도가 높은 항목, 그 다음에 아이템 셋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도 순으로 쭉 지금 출력된 결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향상도 기준으로 향상도가 가장 높은 연관 규칙부터, 지금 여기 보시면은 antecedent, 이거는 선행 사건이 되겠고요. consequence는 결과 사건이 되겠습니다. 선행 사건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먼저 구매된 것이고요. 이 구매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구매가
이 컨시퀀스에 있겠습니다. 일종의 이게 하나의 연관 규칙이 되겠고요. 이 연관 규칙이 향상도 값이 가장 높은 연관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 규칙의 내림차순으로 그 향상도의 내림차순으로 연관 규칙들이 보이겠고요. 슈즈를 구매했을 때 이 옷을 구매한다든지, 근데 요 연관 규칙들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서 파일에 저장한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서 파일을 통해서 이 연관 규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향상도 순으로 내림차 순으로 지금 연관 규칙들을 정렬을 했고요. 지금 이 연관 규칙이 가장 향상도가 높은 연관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즈를 구매를 했고 이것이 이 옷 구매에 이제 영향을 준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옷 구매가 슈즈 구매에 영향을 줬다. 이 연관 규칙도 향상도가 가장 높은 두 개의 연관 규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향상도가 높은 걸 보면 스킨케어를 구매했을 때 퍼퓸을 구매했을 때 스킨케어를 구매하는 연관 규칙이 그 다음으로 향상도가 높은 연관 규칙이 되겠습니다. 연관 규칙에서 향상도가 높은 연관 규칙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런 규칙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 규칙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향상도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지도 기준으로 정렬도 가능하고요. 지지도가 가장 높은 두 개의 연관 규칙을 보면 라면을 구매를 했더니 이제 김치를 구매했다라는 연관 규칙, 김치를 구매했더니 라면을 구매했다라는 연관 규칙이 지지도가 가장 높은 연관 규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연관 규칙이 높은 거를 보면 구두를 구매했을 때 옷을 구매했을 때 구두를 구매한 연관 규칙이 그 다음으로 지지도가 높은 연관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뢰도를 기준으로 정렬한 결과고요. 여기 보시면 신뢰도가 1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먼저 보시면 이 연관 규칙에서 라면을 구입하면은 반드시 김치를 구입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김치를 구매하면 라면을 반드시 구매하고, 그 다음 연관 규칙에서 보면 이 슈즈를 구매하면 클로스를 구매하고, 클로스를 구매하면 슈즈를 반드시 구매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연관 규칙을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빨간색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영향을 받은 구매 물품들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영향을 준 물품들은 뭐가 있는지는 이 엔티시던트에 있겠죠. 그래서 슈즈가 바로 클로스 구매에 영향을 준 물품들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김치 구매에 영향을 준 물품들을 한번 보면요. 그 다음에 라면이든지 시비드, 김, 그 다음에 시비드 라면을 구매했을 때 이제 김치 구매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스크팩 구매에 영향을 준 물품들을 보면 퍼퓸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킨케어라든지 이런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빨간색 박스에 있는 것들은 영향을 준 물품이고요. 클로스가 영향을
준 구매 물품은 이제 휴지가 되겠고요. 김치가 영향을 준 구매 물품들은 라면, 시위드 라면, 뭐 시위드, 막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팩이 영향을 준 구매 물품에는 퍼퓸, 스킨케어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바구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 장바구니 데이터에 존재하는 연관규칙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괄호 안에 있는 이런 항목들은 지금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 있는 구매 물품들이고요. 그래서 동시에 구매된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장바구니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연관규칙 또는 패턴 파악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인풋 데이터는 앞에서 소개된 장바구니 물품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 줄 코드는 이 인풋 데이터 안에 있는 트랜잭션별로 어떤 물품은 구매됐고 어떤 물품은 구매된 물품이 아닌지를 그러한 정보를 변환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에이프리하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항목별 지지도를 구하고요. 0.01을 민 서포트 값으로 놓고 그러면 요거보다 높은 지지도를 가지는 항목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를 지지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진 이 지지도를 기반으로 Association Rule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향상도 기준으로 연관규칙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향상도 기준으로 정렬해서 출력을 하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다 이 파일에 저장이 돼서 파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항목별 지지도를 출력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이 푸릇이 지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이 트랜잭션별로 가장 많이 출현한 것이 바로 푸릇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밀크, 요거트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향상도 내림차순으로 이 연관규칙이 찾아졌고요. 요거는 파일에서 훨씬 더 조금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보시면 여기 향상도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고요. 향상도가 가장 높은 연관규칙을 보시면 버터 밀크를 구매했을 때 요거트를 구매한다라는 연관규칙, 요거트를 구매했을 때 버터 밀크를 구매한다는 연관규칙이 향상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향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무엇을 구매했을 때 무엇을 구매한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향상도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까지만 보면 요거트 밀크를 구매했을 때 버터를 구매하고 버터를 구매했을 때 요거트 밀크를 구매한다는 연관규칙이 그 다음으로 향상도가 높습니다. 향상도 기준으로 연관규칙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지도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지지도가 높은 거 연관규칙을 보면 요거트를 구매할 때 버터를 구매하고 버터를 구매할 때 요거트를 구매, 요거트를 구매할 때 밀크를 구매, 밀크를 구매할 때 요거트를 구매한다는 연관규칙이 지지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 연관규칙이 가장 빈번하게 지금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신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신뢰도가 1인 게 보이는데요. 이 연관 규칙을 보면 버터 밀크를 구매하면 반드시 요거트를 구매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뢰도가 1이라서요. 그 다음에는 영향을 받은 구매 물품이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고요. 이러한 물품에 영향을 준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면 지금 버터 밀크 구매에 영향을 준 것은 요거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버터 구매에 영향을 준 게 뭐가 있나 보면 밀크라든지 요거트라든지 요거트 밀크 구매가 버터 구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밀크 구매에 영향을 준 것들을 보면 버터, 베지터블스, 요거트, 그 다음에 요거트 버터 구매가 밀크 구매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베지터블스 구매에 영향을 준 거는 요 밀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향을 준 구매 물품, 요것이 빨간색 박스에 있고요. 버터 밀크가 영향을 준 물품에는 요거트가 있고요. 버터 구매가 영향을 준 물품에는 밀크라든지 요거트 밀크 구매, 요거트 구매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밀크 구매가 영향을 준 품목들을 보면 버터, 베지터블스, 요거트 버터, 그다음에 요거트 구매에 영향을 줬고요. 베지터블이 영향을 준 구매 물품은 밀크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분석이란 2개 이상의 사건이 얼마나 연관성 있게 동시에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연관 규칙이라는 것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시에 발생하는 또 다른 사건 규칙을 연관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관 규칙의 유용성 평가를 위해서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지도라는 건 전체 트랜잭션 수에서 특정 아이템 셋이 발생한 비율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고요. 신뢰도는 한 아이템의 발생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만하게 다른 아이템이 발생하는지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상도는 이와 같은 지지도와 신뢰도를 이용하여 아이템 X와 Y의 연관성이 얼마나 높은지 또는 독립적인지를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 Y 발생의 횟수에 대해서 아이템 X의 발생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아이템 Y의 발생 신뢰도를 바로 향상도라고 하겠습니다.